안녕하세요. 사경원입니다. 여러분들과 2020년도 10월 12일에 제가 직접 비대면 강의로 진행된 데이터 리터러시 파워쿼리를 활용한 강의였고요.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강의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데이터 입력 개요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제 자료는 우리가 실제로 인사관리에 대해서 데이터를 분석을 하고 내재되어 있는 부분의 문제점,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도출하시려면 자료의 형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자료의 형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는 크게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됩니다. 자료는 크게 정형 자료와 비정형 자료로 구분됩니다. 자, 다음과 같이럼 자료를 못 찾으신 분들이 계실 수 있어서 다시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못 찾으신 분들도 있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인사관리 안에 HID, 인사관리 안에 HID, 여기를 가시게 되면 엑셀의 전처리, 이 안에 가시면 KPX라고 따로 있으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KPX라고 따로 있으실 거예요. 자, KPX를 딱 누르시게 되면 다양한 자료 형태가 나오는데 현재 인덱스 컬럼이 존재를 하고요. 얘는 날짜형이죠. 날짜형. 얘는 날짜형이 아닙니다. 얘는 날짜형이 아니에요. 인사에서는 날짜하고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출퇴근 시간 같은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날짜형이 아니에요. 날짜형 계산이 안 됩니다. 반드시 날짜형으로 변화시키고 분석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나오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일반적으로 왼쪽 정렬을 하면 문자형, 그 다음에 오른쪽 정렬하면 일반적으로 숫자형으로 보시면 되는데 반드시 그렇진 않죠. 정렬을 바꾸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 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더해보면 얘는 더해져요. 네, 더해지죠. 하지만 썸이라고 넣어버리면, 다시 얘를 보라고요? 썸이라고 넣으면 계산 자체가 안 돼버립니다. 계산 자체가 안 돼버려요. 그러니까 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형으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는 숫자처럼 보이지만 문자형으로 인식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럴 경우는 제가 숫자형으로 바꿀게요. 다시 얘를 뭐라고요? 숫자형으로 바꿀게요.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여러가 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자, 먼저 셀을 찍으시고, 셀을 딱 찍으시면 느낌표가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셀을 딱 누르시면 느낌표가 나타나실 거예요. 이 느낌표를 딱 선택을 하시게 되면 어디 갔나, 숫자로 변환, 얘를 숫자로 변환하시면 숫자로 얘가 변환을 하게 되는데, 얘가 한 개, 두 개씩 하기가 귀찮아지죠. 한두 개가 귀찮아지기 때문에 저와 함께 전체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말씀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은 먼저 선택하시고 이 느낌표가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다시 해당되는 느낌표가 반드시 나오셔야 돼요. 느낌표가. 자, 이렇게 느낌표가 나오지 않으면 변환되지 않고요. 이 느낌표가 하나라도 나오면 얘가 변환시킬 수가 있게 되는데, 선택하시고 컨트롤 A를 누르세요. 다시 한번 컨트롤 A. 자, 여러분들의 키보드 컨트롤 A를 누릅니다. 셀을 찍고, 어디 가냐? 셀을 찍고 컨트롤 A를 누르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부분이 전체적으로 선택이 되실 거예요. 네. 그리고 해당하는 부분 얘가 딱 보면 오른쪽 쭉 가시게 되면 이 해당하는 자료 중에 모든 것이 얘가 느낌표라고 하나가 나타나실 거예요. 느낌표. 얘를 숫자형으로 바꿉니다. 다시 얘를 뭐라고요? 숫자형으로 바꾸면 다음과 같처럼 숫자형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수식이 나타난다. 네, 이렇게 말씀 좀 드릴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이렇게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다시 이런 것처럼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도 이렇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value라는 함수도 있긴 하지만 이 방법이 가장 쉽기 때문에 초보자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해당되는 클릭을 통해서 변환시킬 수 있다.
자, 이렇게까지 좀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다음은 변수명에 대해서 이게 해당되는 변환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괜찮으신가요?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숫자형으로 바꾸는 방법. 왜 바꿔야 되는지는 추후에 얘가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숫자형으로 바꿔야 되는 방법 이렇게 설명 좀 드려봤어요. 근데 자릿수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고, 뭐 자릿수? 자릿수는 숫자 문자는 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문자는 왼쪽에서부터 세고 숫자는 오른쪽으로 세는데 엑셀에서는 그냥 다 왼쪽에서부터 센다. 그렇게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기본적인 내용은 여기까지 되신 것 같고요. 다음은 이제 변수명에 대해서 살펴보실 건데 이게 조금 설명이 조금 깁니다. 설명이 좀 길기 때문에 좀 쉬시고 그 다음에 변수명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 요거 편집하는 건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 편집하는 거는 엑셀을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그러고 나서 저와 함께 분석을 하는 여러가지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걸 끝나면 이제 추정과 가설, 그러니까 기술 통계는 다 해드릴 거예요. 기술 통계, 빈도 분석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고, 제가 다른 데이터를 가지고도 계속 실습하는 과정 진행해 드릴 테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진행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상가 분석하고 회계 분석의 이론이 좀 필요하고, 거기에 대해서 실습을 계속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자, 현재 시간 11시 35분입니다. 자, 강의 시작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이번에는 인사관리에 관련한 산업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구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변수명에 대해서 살펴보시고 변수명을 어떻게 지정해야 되는지를 말씀 좀 드려볼 건데 우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우선 엑셀에서 사용되는 경우와 이걸 제외한 다른 프로그램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도 요 기준만큼은 명확하게 알고 가셨으면 해서 요 부분은 좀 강조를 드리고자 합니다. 자, 천천히 말씀 좀 드려보죠. 변수명이라는 것은 컬럼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컬럼 이쪽이 로우, 이쪽이 로우라고 하는 거고요. 이쪽은 우리가 컬럼이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이쪽이 로우 행열이라고 합니다. 열 컬럼이라고 살펴보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로우 컬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컬럼의 이름을 우리는 변수명, 엑셀에 대해서는 이름표라고 합니다. 엑셀에서는 이름표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변수명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요. 요점 정리를 계속 하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이름을 바꿔야 되는데, 예.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름만 바꾸고, 여기서 진행할게요. 자, 이제 변수명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이트 도출하는 방법은 하나씩 저와 함께 진행을 하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변수명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자, 변수명이라는 것은 컬럼의 이름을 말합니다. 변수명이라는 것은 컬럼의 이름을 말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엑셀에서는 이름표라고 명명을 합니다. 엑셀에서는 이름표라고 명명하는데 이 변수명에서는 몇 가지 전제 조건이 몇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요. 요거부터 좀 설명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변수명은 A1번부터 실행을 합니다. 다시 한번 하고요. A1번부터 있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료가 이렇게 있으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하나에 이렇게 줄여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합치기 자료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이렇게 놓으시면 안 됩니다. 물론 엑셀은 여기 영역만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구분하거나 데이터 영역 선택하기가 되게 힘들어져요. 되게 힘들어지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1번부터 반드시 변수명이 있으셔야 되고요. 변수명은 한 줄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변수명은 반드시 한 줄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두 줄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변수명은 반드시 한 줄로만 들어가셔야 됩니다. 한 줄로만 들어가셔야 된다. 그 다음 변수명은 똑같은 게 있어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당연히 해당하는 부분에 동일한 변수명이 있어서는 안 된다. 또한 변수명에 해당하는 부분에 이렇게 비어 있어서도 안 됩니다. 해당되는 컬럼 자체가 비어 있어서도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자료가 여기까지밖에 없다고 인식을 해버리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 비어 있어서는 안 돼요. 이걸 되게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렇게 비어 있으시면 안 돼요. 로 부분에서 비어 있으시면 안 되고, 변수명, 그러니까 자료는 있지만 변수명이 비어 있어서도 안 돼요. 네. 이 자료 자체가 비어 있는 건 상관없어요. 자료 자체가 비어 있는 건 상관없는데, 이 X축과 Y축, 요 범위죠. X축과 Y축에 해당되는 이 자료의 범위는 반드시 자료가 있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덱스 열이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인덱스가 해당한 부분 쭉 내려가야 되기 때문에, 자료가 있는 게 쭉 내려가셔야 되기 때문에, 해당한 부분이 빈 로가 있지 않도록 쭉 내려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을 좀 해 주셔야 된다는 점 말씀을 좀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엑셀은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이 조건만큼은 반드시 알아주셔야 됩니다. 인덱스 컬럼 있는 게 중요하다. 다시 한번요. 인덱스 컬럼 생성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변수명은 동일한 게 있어서는 안 된다. A 1번부터 있어야 된다. 한 줄로만 입력이 돼야 된다. 문자, 숫자, 영문자를 다 쓰실 수 있다. 뭐 이러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변수명에는 영문, 숫자, 한글을 다 쓰실 수가 있는데, 가급적이면 영문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문이나 한글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다시 뭐라고요? 엑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진 않는데, 해당 부분이 여러 가지 논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영문자로 시작하는 것들을 권장합니다. 가급적이면 영문자로 시작하시는 게 권장드립니다. 그러니까 해당되는 숫자로 시작하시면 엑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프로그램에다 돌리다 보면 이게 잘 인식을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 좀 조심하시고 띄어쓰기도 없는 게 좋습니다. 다시 뭐라고요? 띄어쓰기도 없는 게 좋아요. 띄어쓰기도 가급적이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행빈칸, 후행빈칸도 당연히 없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선행빈칸, 후행빈칸은 무조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 후행 반드시 제거, 스페이스 제거. 네. 이런 것들은 반드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거 언더바를 많이 씁니다. 대시도 쓰셔야 되는데 대시가 이게 가끔 가다 마이너스로 인식하기 때문에 별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언더바를 쓰십시오. 언더바. 스페이스 대신에 뭐라고요? 언더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언더바 외에는 특수 문자를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네. 그래서 OIL과 이거는 뭐 크게 상관은 없습니다. 엑셀에서는 클릭 기반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진 않지만 영어하고 숫자가 혼돈되는 것, 대소문자가 비슷한 것끼리는 조금 삼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부분 2022년도보다는 2월 2022 Q1-1보다는 Q01 언더바 1 이런 식으로 만드시는 게 변수명 하실 때 좋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시면 파워 쿼리, 파워 BI라는 것을 배우실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는 엑셀의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되는 프로그램인데, 시각화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가나다 순으로만 정렬이 됩니다. 이 변수명이. 엑셀에서는 해당한 부분이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파워 BI로 들어가게 되면 얘가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얘가 막 뒤죽박죽 내가 정렬했던 거하고 완전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한다? 반드시 문자를 하나 섞고 숫자로 하나 더 섞으시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다시 한번 정렬을 하실 수가 있게 되겠죠. 자, 한번 저와 함께 변수명 설정하는 거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이라고 놓겠습니다. 이렇게 통일을 시키시는 게 좋죠. 어떤 분들은 시구 뭐 이런 식으로 넣는 분들도 있고 시점 뭐 도 이렇게 넣으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넣으시면 안 돼요. 점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점 같은 거 넣으시면 안 돼요. 점 같은 거 넣으시면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행정시, 행정구, 행정동처럼 해당 부분을 변수명을 이렇게 넣으셔도 되는데, 이렇게 넣게 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엑셀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데 다른 프로그램을 들어버리면 얘가 앞에 갑니다. 왜냐면 기억이 더 앞에 가겠죠. 디귿, 미음, 시 얘가 뒤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정렬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예를 들어 볼게요. Q 10번의 행정시,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좋죠. 행정시. 그 다음에 11번의 행정구. 그 다음에 Q 12번의 행정동. 이렇게 넣습니다. 자, 그런데 왜 Q로 넣느냐라고 하시는데, 일반적으로 변수명은 V 아니면 Q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Q라는 것은 퀘스천, 설문조사할 때 말하는 그 Q라고 많이 쓰거나 V로 쓰게 되는데, V는 대소문자가 비슷하기 때문에 나중에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해당 부분은 V보다는 해당 부분은 Q라고 넣으시거나 뭐 여러 가지 다 그 외의 변수명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Q라고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쓰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도 쓰는 게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게 하나의 행정 주소잖아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만드느냐, Q 10번에 01 안 하셔도 되고 1을 하셔도 됩니다. 3개밖에 없기 때문에 행정시, 이렇게 딱 구성을 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구성을 하시게 되면 10번 시리즈는 주소와 관련된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보시면 행정동, 이렇게 넣으시게 되면 요것도 요것도 괜찮습니다만은, 이렇게 넣으시면 10번 때는 주소였다라는 것을 금방 이해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변수명이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자기가 재구룹을 할 때도 매우 편해요. 네. 자,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